요즘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수천 개의 지식이 쏟아지고 짧은 영상 몇 개만 봐도 복잡한 이론이 쉽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배우고 너무 빨리 이해합니다. 1분짜리 영상으로 철학을 알고 짧은 인용문 하나로 인간 심리를 꿰뚫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조금 아는 것이 충분히 안다는 착각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배웠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지 않는 지식이라는 함정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지식은 있지만 이해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어를 기억하지만 맥락을 모릅니다. 문장을 외웠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사유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반론에도 쉽게 분노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지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건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사유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한 확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지적 착각이라 부릅니다. 쉽게 얻은 정보는 뇌 속에서 완전한 이해로 착각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복잡한 사유보다 단순한 확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 자극적인 문장 하나가 전체를 안다는 확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적 게으름이 아니라 지적 중독입니다. 뇌가 이해한 척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착각이 지적 오만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알게 되면 사람은 이상하게 자신이 더 똑똑해졌다고 느낍니다. 이건 학습의 초기에 누구나 겪는 심리 현상입니다. 심리학자 크루거와 더닝이 말한 더닝-크루거 효과가 바로 그것이죠. 지식이 얕을수록 자신감이 높고 깊이 배울수록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얕은 지식에 머무른 사람은 그 작은 확신 하나로 세상을 재단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문제는 모름이 아니라 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 확신은 어느새 교만으로 바뀌고 교만은 판단을 흐립니다. 얕은 지식은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깊게 이해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함을 두려워합니다. 모른다는 건 불안하고 불안은 인간의 뇌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상태를 오래 두지 못합니다.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빠르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얼마나 얕은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나는 안다는 안도감이죠. 이것이 바로 확신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확신은 일종의 심리적 진통제와 같습니다. 생각하고 의심하고 비교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그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인간의 뇌는 복잡한 사유를 멈추고 단순한 해석으로 도망칩니다. 이게 답이야. 이건 이런 거야. 이 짧은 확신의 문장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보다 단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다 틀린 거야. 그 말 속에는 불안 대신 명확함이 있고 의심 대신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진짜 지식이 아니라 감정의 방패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 확신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기 위해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배우기보다, 더 의심하기보다 확신 속에 머무르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이건 지적 게으름이라기보다 인간의 방어기제에 가깝습니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다는 감각은 존재 자체를 지탱하는 심리적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짧은 영상 몇 개를 보고 이제 나는 인간 심리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자만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의 불안을 덮기 위한 자기 위안의 언어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는 대신 사람들은 빠른 결론을 내려 마음의 안정을 택합니다. 이건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약하든 그 순간만큼은 어둠이 사라진 듯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초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만든 확신은 처음엔 강렬하지만 금세 흔들립니다. 조금만 복잡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 확신은 쉽게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분노나 방어적 태도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과 다른 의견을 참지 못하고 공격합니다. 그건 지식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틀릴지도 모른다는 감정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진리를 향한 도구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미 배웠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얕은 지식이 만드는 착각의 핵심입니다.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안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얕은 지식에 머무른 사람은 그 불안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진리로 착각하며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감춥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 속에 갇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무지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게으르거나 아집이 센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인지 구조 안에 존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기만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할 때 뇌는 아주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죠.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이 한 문장이 불안을 덮고 자존심을 보호하며 자신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는 걸 모른다는 착각의 시작입니다. 이 착각은 겉으로 보기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보다 무력감을 더 두려워합니다. 모른다는 건 곧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을 회피합니다. 그 대신 안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자신을 지탱합니다. 그 확신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믿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기기만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아는 척을 해야만 살아남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게 말해야 하고 회의에서는 빠르게 의견을 내야 하며 SNS에서는 아는 척을 해야 주목받습니다. 모릅니다라는 말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무지를 감추기 위해 지식을 연기합니다. 그 순간 그 연기는 진짜가 되고 스스로도 나는 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착각은 지식보다 자존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피하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배우는 대신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건 일종의 인지적 자기방어입니다.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의 실험에서도 이런 현상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한 뒤 당신이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실제 실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는 상태 자체를 인식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지식의 부족보다 더 위험한 건 부족한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고 비판을 싫어하고 다른 의견을 틀린 것으로 단정짓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배우기보다 자신의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면 지식은 더 이상 진리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장식품이 됩니다. 그들은 정보를 모으지만 사유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해도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야라며 귀를 닫습니다. 결국 그들의 배움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고 그들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이건 무지가 아니라 고집의 형태로 변한 무지입니다. 진짜 지식은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겸손이 있어야 배움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얕은 지식은 그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그건 마치 반쯤 찬 물컵에 계속 물을 부으며 내가 얼마나 물을 많이 담고 있는지 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넘쳐버리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지성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한 알매 겸손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지성의 시작점입니다. 의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 생각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지적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정보의 소비자로 전락합니다. 지식은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라 걸러져야 깊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걸러지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생각을 멈춘 사람들은 점점 확신만을 소비합니다. 이건 옳다 저건 틀리다는 식의 단정이 넘쳐나고 사유의 여백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의심을 불필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빠른 결론을 똑똑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의 역사는 언제나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진짜 지성인은 빠르게 답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오래 붙잡고 그 질문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생각의 깊이는 질문의 길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단순한 사고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의심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감각, 신앙, 경험, 지식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모든 걸 무너뜨린 끝에 남은 한 가지, 의심하는 나 자신만이 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은 곧 생각이 멈추는 순간 인간의 존재도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생각보다 확신으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옳다는 말로 자신을 세우려 하죠. 그건 철학적 겸손이 아니라 지적 불안에 위장된 형태입니다. 진짜 지성인은 확신보다 이해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순 속에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진실이란 언제나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 시선이 겹쳐진 복합적인 그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듣고 결론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모른다는 말은 결핍이 아니라 탐구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한계를 자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성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의 지성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진짜 지성인은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이 정도밖에 모른다는 사실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식이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한 순간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얕은 지식에 머문 사람들은 의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쌓아온 작은 지식의 벽이 무너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질문을 피하고 의심을 비판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관점을 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지성인은 질문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다리이기 때문이죠. 결국 지성의 깊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의심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의심은 지식의 반대가 아니라 지식의 동반자입니다. 의심이 사라진 지식은 교만이 되고 교만이 자리 잡은 곳에는 진실이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지성인은 의심 속에서 자신을 다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가?
그 물음이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다루는 세대입니다. 손안의 스마트폰만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전문가의 어조로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인간은 오히려 지적으로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기보다 빠르게 믿고 쉽게 단정 짓는 방식을 택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형 사고가 된 것이죠. 현대인은 매일 수백 개의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짧은 영상, 자극적인 문장, 빠른 결론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반응하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감은 뇌에 일시적인 쾌락을 줍니다. 짧고 강렬한 정보는 이해보다 감정을 자극하고 그 감정이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짧은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쉽게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디어 현상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 자체가 변화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확신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현대의 정보는 이해가 아니라 확신을 먼저 제공합니다. 영상의 자막은 단정적이고 뉴스의 제목은 감정을 자극하며 SNS의 문장은 판단을 유도합니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답이다. 이런 언어 속에서 사람들은 의심을 잃고 확신만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건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확신의 시대입니다. 확신의 시대는 위험합니다. 확신은 단단하지만 동시에 닫혀 있습니다. 확신은 편리하지만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확신을 상대에게 설득이 아닌 강요로 전달하려는 풍경이 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논의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진실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 순간 지식은 사라지고 확신만 남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얕은 지식은 마치 빠른 무기처럼 쓰입니다. 짧은 문장 하나, 인용구 하나, 통계 하나를 들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의 출처나 맥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할 필요 없이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정보 과잉이 만든 지적 게으름의 결과이자 지식이 아니라 확신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만든 부작용입니다. 이 구조는 교육과 미디어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심리적 환경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빠르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살아남는 시대에서 모르겠다는 말은 너무 느리고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굳이 검증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느린 사유는 사치가 되고 의심하는 태도는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정보 과잉의 시대에 가장 결핍된 건 사유의 여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안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덜 느끼고 덜 생각합니다. 지식은 늘었지만 지혜는 줄었고 정보는 넘쳤지만 통찰은 희미해졌습니다. 이건 시대의 역설입니다. 배움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얕아지는 시대, 그 속에서 진짜 지성인은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해한 것일까? 진짜 지성인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보다 생각이 앞서고 대답보다 질문을 더 오래 품습니다. 그는 지식의 본질이 확신이 아니라 탐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배운 만큼 더 겸손해지고 이해한 만큼 더 조용해지는 것. 그게 진짜 지성인의 태도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가능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은 자존심이 아니라 지성을 키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얕은 지식에 머문 사람은 틀리는 것을 존재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들에게 오류는 부끄러움이고
지적받는 건 모욕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성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류를 통해 배우고 비판을 통해 자신을 다듬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옳음이 아니라 기품입니다. 지성은 머리로 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반추하고 해석하고 실천해야 지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식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살아낼 수 있느냐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장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세상을 진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확신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믿고 서로를 설득하기보다 논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유의 여백입니다. 사유의 여백이 사라진 자리는 감정으로 채워지고 대화는 이해가 아닌 경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짜 지성은 화려한 말솜씨나 논리의 힘이 아닙니다. 끝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는 태도와 세상을 단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인내입니다. 철학자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쉽게 무너뜨린다. 그 말처럼 생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무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지성인은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쉽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다는 말보다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결국 얕은 지식이 만드는 똑똑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기보다 모르는 척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적 용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지식은 매일 새로워지지만 사유의 깊이만큼은 언제나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남을 것입니다.